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진행을 맡은 김도원입니다. 자, 매일 오후 1시에 인사드리는 닥터스탁 시즌3는 네이버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많은 참여와 소통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오전장 정리부터 이슈 점검해 보고요. 특징주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마지막에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닥터스탁은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와 비중 적어주시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보내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영지 전문가님께서 또 주식닥터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영지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렌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QR코드 스캔을 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2023 입력하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영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무료 선물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장전 무료 종목 3일 체험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 선물도 받아보셔서 또 투자하실 때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30분 뒤에 4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시장 흐름과 종목 이야기라는 주제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방송만으로 아쉬우신 분들은 역시나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방송 듣고 싶으신 분들도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영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마지막 거래일에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의 주식 닥터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2023 마지막 거래일 폐장일입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마지막 날까지 양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은 분위기가 참 좋은데요. 오늘까지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2638선까지 오전장부터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현재 860선을 넘어서서 864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어제에 이어서 들어오면서 또 강하게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살펴볼 특징주는 자동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또 판매와 수출 실적이 굉장히 또 좋았다고 합니다. 올해 자동차 내수 판매가 작년보다 3.3%, 수출은 17%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해 내년에도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자동차주들뿐만 아니라 부품주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오오토나 화신 그리고 HL 만도까지 일제히 4에서 6%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는 연말 좀 굉장히 기분 좋게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또 이제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시장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올해 장 좀 보면은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매매가 되게 힘든 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파월 의장이 거의 시장을 드리블을 하는데 너무 금리를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금리 상승분에 따라서 시장이 들썩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연준의 점도표가 찍혀서 나오면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미래를 예상을 합니다. 근데 항상 점도표가 나올 때만 되면은 분기화가 나올 때가 되면은 점도표가 점점 더 위로 찍힙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실은 연준에게 맞서지 말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 연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던 시절에
대놓고 파월 의장을 압박을 하면서 금리 인상하지 마라.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유동성을 공급을 해줘야 증시도 올라가고 또 경기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지지율을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돼서야 급하게 금리 인상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증시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기도 했었고 또 유동성의 축소가 급격하게 일어나니까 힘든 모습들을 보이면서 재밌는 거는 전 세계 공장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들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2차전지 반도체 공장들도 미국에 지금 차곡차곡 건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올해 미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의 공장이 지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모습들도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급격한 드리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야 될 일자리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고용은 계속 뜨겁죠.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감소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는 계속 올릴 수 있는 여력은 미국은 있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도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끌려가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오히려 내수가 침체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게 올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인 것 같고 우리나라 좀 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2차전지입니다. 네. 올해 이제 코스닥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은 2차전지 특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장을 끌고 왔고 포스코 형제들이 장을 끌고 온 만큼 2차전지를 제외한 종목들은 오히려 소외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수급이 2차전지 다 빨려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걸 보면서 개인들의 주식 투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소위 말하는 코로나 저점에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때 개인들이 저가에서 주식을 받쳐놓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종목들을 매수를 강하게 들어오면서 외국인들보다 개인들의 매수세로 증시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개인들의 포모 현상으로 인해서 2차전지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대비해가지고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2차전지가 조정을 주니까 코스닥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 시장은 전형적인 수급장 양상으로 펼쳐지지 않았나라는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해가 바뀌는데 이제 내년 되면 저도 이제 한 살을 더 먹게 되고 이제 도원 앵커님도 아유, 같이 먹어야죠. 한 살 더 먹게 되는데 네. 그래도 본전치기예요. 뭐가요? 올해 한 살 떨어졌잖아요. 아, 그거 안 쳐줘요. 안 쳐줘요? 실제 나이 어떠냐고 물어보잖아요. 몇 년생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저희 세대는 나이대가 네. 있어서 무슨 띠세요? 아, 띠로. 이렇게 네. 무슨 띠냐고 물어보던데 네. 그래도 한 살 깎였으니까 네. 그래도 내년에 한 살 미안해 더. 삼아 보시면서. 근데 이게 생일 지나야지 한 살 올라가는 건가요? 아, 저는 그게 헷갈려가지고 잘 안 해요. 그냥 원래대로 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누가 나이 물어보면은 많아, 네. 너보다 많아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데 네. 내년에도 사실은 나이가 올라가는 것처럼 증시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은 하실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 1분기는 강세를 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첫째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공매도가 일단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오는 정들이 좀 줄어들었고 여러분들이 조그만 뉴스로 나왔기 때문에 잘 못 보셨겠지만 외국계 증권사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강한 과태료를 과징금을 매겼다라는 뉴스가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대책들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1분기까지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개선되는 측면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미 다우지수는 신고가를 뚫었고 S&P와 나스닥도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신고가는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는 3,300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중에 중국을 제외하고 중화권 시장을 제외하고 신고가나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유럽 시장들도 지금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다 신고가를 넘어섰고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니케이는 신고가를 돌파해가지고 전저점에 눌림목까지 주고 다시 한번 상방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못 갔던 소외됐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오히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너무 잘 가는데 가는 종목들에 따라타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소외됐지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처럼 가격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까지 괜찮을 것이다. 다만 상반기 좀 지나갈 때쯤 되고 총선이 끝날 때쯤 되면은 바이든과 트럼프, 특히 트럼프 지지율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경계감을 표시하는 시즌들도 올 것이고 상반기가 좀 지나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페드 와치에서 보면은 금리 인하 6번 정도 하는 걸로 좀 예상이 돼 있거든요. 네. 거의 뭐 한 번에 FOMC 할 때마다 금리 인하가 금리를 인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한 세 번 적으면 2번, 많으면 3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단행하는 게 금리 인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리 인상을 하면은 우리가 가계대출 여러분도 있으시죠? 부동산 살 때 대출 갖고 계시죠? 그 이자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만든 게 금리 인상입니다. 이 금리 인상한 분들은 나중에 경기가 위기가 있을 때 이 금리 인상분을 금리 인하를 해서 소위 말해서 재기어 나왔던 금리 인상분들을 풀어놓게 되는데 이게 한 1년에 2번, 3번 정도면은 이미 과하게 오버슈팅된 금리를 낮춘다는 정도의 시그널을 주면 모르겠지만 지금 페드와치에서 예상하는 대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막 6번씩 금리 인하가 당된다. 네. 그러면 정말 경기 침체 리스크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2분기,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긍정적이겠지만은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서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감돌 수 있다는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재미있게 놀고 상반기 뜸쯤 됐을 때는 네. 그때부터 시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올해 시장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내년 시장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실 만한 체크 포인트들을 짚어드렸습니다. 일단 또 국내에서는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어떻게 또 정책의 방향이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부에 따라서 또 시장이 함께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과하게 반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수정이 되면 시장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상반기 끝나가면서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상반기까지는 이 자동차라던가 이런 반도체들 주도 섹터에 대해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상반기까지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년 전망까지 좀 체크를 보시면서 그리고 종목 상담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종목들 또 내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렌톡 오픈 채팅방도 많이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더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2023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영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또 준비하신 선물, 또 무료 종목 장전 3일 체험권 이것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서 투자하실 때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 마지막 장, 또 오늘 오전장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였는지 특징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또 이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일단 태영건설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왜냐하면 네. 오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뉴스가 시장에 좀 전해졌습니다.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일단 개파락을 세게 했습니다. 네. 오늘 마이너스 19% 개파락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플러스 0.83%고 장중에 플러스 24%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에서 지금 이거 1월 3일까지 대책 내놓겠다. 산업은행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거기다 SBS 가지고 있는 SBS나 이런 이제 그 계열사들도 매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으면서 워크아웃을 신청은 했지만 그래도 파산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종목이 지금 PBR 0.13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회사가 파산을 해도 남는 게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PBR 1이면 파산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똔똔이고 그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파산했을 때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이제 괴로운 건 뭐냐면은 워크아웃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오늘 끝나고 혹은 내년 초에 돼서 이 종목이 갑자기 정지가 돼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법적인 리스크나 이런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좀 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종가 전까지, 오늘 장 마감 전까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들은 조금 유효한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장 끝나고 나서 갑자기 덜컥 수갑을 채운다든지 아니면 내년 초에 갑자기 덜컥 수갑을 채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장 막판 되면 지금 올라왔던 상승분을 다 반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태형건설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정리를 하시는 방향이 어떤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코스피가 2,600대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살만한 종목들이 시장에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만약에 미국 이제 다우나 나스닥 정도까지 간다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3,300까지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수 올라갈 수 있는 폭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만큼 건전한 종목들, 재무들 좋은 종목들도 아직도 올라갈 폭들이 남아 있으니까 단기 투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실이 워낙 크게 나간 상황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정리하기는 힘드시겠지만은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지금 1시니까요. 1시 16분이니까요. 네. 한 2시 반 전까지는 정리를 하셔가지고 오늘 조금이라도 버신 분들은 이제 연말에 소고기 한번 사드시고 네. 장을 좀 매매를 마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형건설 이 워크아웃 이슈 때문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흔들림이 굉장히 많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제 태형건설 현재 1% 정도 현재는 좀 상승부를 켜주고 있는데 오늘 드린 또 분석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는 어떤 종목 볼까요? 기아입니다. 네, 기아. 제가 이제 올해가 아니라 이미 지난주부터 자동차 쪽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되게 답답한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반도체를 보세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안 좋지만 앞으로 점점 반도체 업황 나아지고 있고 실적도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실적이 나아질 거기 때문에 그 가치를 지금 슬슬 현재로 땡겨오고 있습니다. HBM 얘기 나왔고 온디바이스 AI까지 나오고 있고 그 이상 또 새로운 반도체 기술들이 계속 시장에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 현재 안 좋지만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는 것처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데 지금 좋은 가치도 지금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가치를 계속 땡겨올 가능성들도 높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도 덜 반영돼 있고 미래의 가치도 땡겨올 부분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기아차 상방을 돌파하고 있는 선발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 보유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보유를 하실 수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아차를 이미 잡기엔 좀 늦었다 네. 혹은 또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실적 좋은데 못 간 종목도 지금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제 뉴스를 많이 타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뭐 SL이나 화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 외에도 실적 좋은데 밑에 있는 종목들 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종목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충분히 골라볼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 꾸준하게 가져보자.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양쪽 시장을 꾸준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어쨌든 중심 산업이기 때문에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여지없이 반도체가 가장 메인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도 2000지가 좀 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요즘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내년 3월에 어쨌든 감사보고서 이슈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수급이 이제 연초가 돼서 어디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시장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배당락이 있으니까 즉 배당을 피하고 싶은 배당을 피하고 싶은 큰 손들이 배당락이 있은 이후에 주식에 들어왔을 때 2000지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 얘기는 코스닥이 항상 특징 있는 종목 중에 하나 2000지 내년에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2000지를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자동차 섹터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기아차는 이미 날아가고 있지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 좋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찾아가시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기아가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이번 달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단숨에 오늘 또 10만 원 선 위로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쭉 보유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고 지금 기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은 부품주들 또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서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략을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어떤 특징주 볼까요? IT센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네. 이제 STO 관련해가지고 뉴스들이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토큰 이제 그 지적재산권들이나 이런 것들을 분할해서 소유권들을 만드는 시장, STO 시장들이 좀 열릴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제1호 시장이 지금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들의 관심이 쏠리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IT센 같은 경우는 STO 시장에서 특히 센 골드라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귀금속을 10mg 단위로 조각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고, 이 IT센이라는 종목에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MOU를 체결한다라는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IT센도 올라가고 있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TO 시장이 아직까지는 테마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주들이 테마적으로 올라간다면은 기술적인 자리에서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작권은 조금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작권 같은 경우는 들고 있으면 배당처럼 계속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또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떤 매각이 되거나 이렇지 않는다면은 이게 가치로 환산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음악 저작권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그 수수료가 들어오니까요. 근데 미술품이라든지 최근에 뭐 술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런 쪽들은 여러분들이 테마성으로만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트 보시면 IT센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에 21선 한번 크게 눌림목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올라갈 때 거래량이 크게 나오고 있고 지금 내려올 때는 지금 거래량들이 아직 붙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추가 상승할 여력들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테마주라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치 테마주든 뭐든 테마주가 됐던 돈 벌면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성향이기 때문에 21선을 중심으로 놓고 여기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 더 추가 상승을 할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손절가는 한 6,500원 정도 잡으시고 정고점 한 9,000원까지는 그래도 단기 반등을 해주고 추가 상승도 해줄 수 있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정리보다는 21선을 보면서 이탈 여부를 확인하시고 매도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섹터라기보다는 테마로 움직이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는 이 STO 관련주 IT센에 대해서 전략을 또 제시해 드렸는데요. 최근에 조정을 받은 다음에 오늘 다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전략들 제시해 드렸고, 특히나 이런 조각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분야에 따라서 또 각자의 전망을, 각자의 또 조언까지 언급해 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 특징주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또 장 마감하고 나서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시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중간중간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던가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영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있을 이 시장 흐름과 종목 이야기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38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 종목은 플레이디, 매수가가 7,200원에 비중은 15%. 이영재 전문가님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틱톡샵 관련해서 또 이커머스나 광고 관련주로 오늘 또 한번 강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한 23%까지 급등세가 나왔다가 지금은 현재 4%까지 음봉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가가 이제 오늘 또는 예전에 한 여름쯤에 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까요? 이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이버에서 새로 만든 플랫폼 치직이라는 플랫폼이 베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26만이라는 가입자가 지금 등록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앵커님은 써보셨나요? 어떤 거요? 치지직. 아니요, 안 써보셨죠? 네. 워낙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앵커님이 얼리어답터이기 때문에 써보셨다. 그럼요. 아, 그랬구나. 네, 안 얼리어답터길래 네. 써보셨나 했는데 네. 저보고도 어떤 이제 같이 일하는 전문가가 여기서 한번 해서
한번 해보자. 오. 취직에 가가지고 오. 우리 예능을 한번 해보자. 예능을요? 주식 예능을 한번 해보자. 네. 이런 얘기들도 해가지고 관심 있게 사실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을 7,200원이 좀 아쉽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장전에 여러분들께 3일 동안 문자를 드리지 않습니까? 장전에 이제 무료 체험 문자를 드리는데 이 종목을 제가 12월 21일 날 장전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매수가가 5,100원이었거든요. 5,100원에 매수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상한가를 들어가고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검색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렸다는 얘기는 이 종목의 차트에 이미 소문이 녹아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 전부터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었고 윗꼬리는 내고 있지만 계속 매물을 소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색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지금 5,100원이었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목표가를 거의 한 8,000원에서 8,500원 정도 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 목표가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지금 사신다는 얘기는 단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 건 맞지만 뉴스가 나온 다음에 항상 매수를 하게 되면 손실을 볼 경우들도 있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이제 자동차들 이렇게 좀 중고장대 산업들이나 소위 말해서 좀 대형주들이 가는 장세가 됐을 때 이런 테마주 위에 있는 종목들은 잘못하면 구조대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는 경우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 올해 계속 급등이 있었지만은 한번 급등했다 빠질 경우에 반토막 가까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들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7,200원이면 6,730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손절도 가능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바로 손절하시기보다는 일단 이 종목이 갭으로 해서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다행인 건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선 한 3일선 정도로 잡으시고 3일선을 이탈하면 그냥 손절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3일선을 만약에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서 8,500원대까지 지금 열려있는 구간이거든요. 만약에 5,100원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사셨던 분들은 지금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매수가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오래 볼 수 있는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매수가를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추세를 끝까지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가가 안 좋으신 분들은 3일선까지만 기준으로 보시고 지금은 손절도 준비를 하셔야 될 때가 된다. 다만 3일선 지지 후에 한 번 더 받는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플레이드에 대한 가격 전략들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는 199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진성 TS이고요. 매수가가 14,000원에 비중은 20%. 전문가님 손실 중입니다.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답답하네요. 라는 문자 내용 보내주셨는데요. 자, 일단 현재가 580원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성 TS는 이제 건설 기계주로 여름철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7월 달에 고점 16,000원대를 기록하고 나서 최근에는 이제 10,000원 선이 무너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자, 이분 매수가까지 회복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이제 방송을 다시 시작한 지 한 2달 됐나요? 2달, 네. 2달 됐는데 제가 이 종목은 이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을 땐 방송을 보는 입장이 되잖아요. 네. 방송을 많이 보는데 이 종목이 14,000원대에서 15,000원대에서 거의 뭐 TV에서 하루에 한 3번씩 나오던 종목이에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종목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종목인데 이 가격대에서 사는 게 맞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화면 보시면 그 생각을 한 이유는 그 가격대가 전고점 인근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고점 인근에서 살 때가 아니고 반 정도는 털어놓고 갈 때인데 전고점 인근 가니까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밑에 보시면은 그 증권사들도 등전적인 레포트들을 발행을 해주는데 거의 이제 최고가에서 레포트들이 나옵니다. 진성은 진성이다. 제2의 성장 스토리, 목표가 2만 원 이런 이제 투자증권사들의 레포트가 나오면서 2만 원은커녕 10,000원도 깨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인 건 맞지만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모아가는 게 우리의 주식 투자가 나아갈 길은 아니죠. 우리는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됐던 간 우리 계좌에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전고점의 추세가 닿아져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 사시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선별하시는 거는 좋은 투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다만 오히려 지금 가격대는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접근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많이 빠져 있기도 하는데 많이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빠졌다가 저점에서 지금 한 3달 정도의 기간을 들여서 하방을 잡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21선 다시 회복하면서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씩 실려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관련된
모멘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러분들께도 두산 밖에 한번 추천드리고 목표가 1차 목표가 도달했다고 여러분들께 브리핑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수익이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진성 TGC 지금 같은 경우는 좋은 가격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려우시겠지만은 보유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전고점 인근까지는 그래도 한 번 정도 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또 내년에 장이 좋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감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미국 제1의 캐터필러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밑에 이제 하부 구조물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캐터필러가 우크라이나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 이제 회사들이 들어가서 복구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은 캐터필러에서 장비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캐터필러 수혜주로 충분히 엮여가지고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은 오히려 매도하거나 고민할 때가 아니다.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진성 TC에 대한 분석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자는 770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SK이고요. 매수가가 26만 원에 비중은 15%. 보유한 지 오래된 종목인데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SK 현재가가 17만 6,500원 선입니다. 매수가 26만 원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상반기 그때쯤에 또 매수하시면서 거의 이제 1년 반 넘게 좀 보유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이제 한 10월 달까지 계속해서 저점을 좀 낮춰 가다가 이 10월을 기점으로 살짝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번 달 초에는 긍정적인 분석 리포트도 나온 상황인데 또 앞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레벨업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매수가가 너무 좀 차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손절도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좀 볼까요? 이게 왜 이 매수까지는 제가 알만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되게 유명한 유튜브 방송에서 추천까지는 아니고 네. 추천이라는 느낌으로 몇 번 얘기를 했던 종목이에요. 이게 왜 제가 이 기억을 아냐면은 그 이제 방송에 어떤 개그맨이 이제 게스트로 출연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들이다 그 증권사 직원한테 SK 어떡하냐고. 네가 사라 그래서 샀는데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막 따지면서 이랬던 게 되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네. 제가 또 그 종목, 이 종목을 보면 그때 생각이 좀 나는데 사실 그때가 이제 20만 원대 중후반대 가격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정말로 13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이제 조금 돌리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물론 장이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고, 요즘 이제 시장 트렌드가 지주사보다는 개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최근 들어서 화면 한번 보시면은 SK가 그래도 외인 기관들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외인 기관 수급이 어쨌든 바닥을 터닝을 돌리는 이제 기초 수급이 외인 기관 수급이었다는 건 다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이 반대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지쳤던 여러분들의 물량을 가지고 누군가는 받아간다는 얘기죠.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갈 때는 사실 살 수는 없지만 오히려 하락 구간에서 지금 천천히 돌아올리는 구간들, 장기 입형대를 돌아올리는 이런 구간들에서는 오히려 사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적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실적에서 적자까지 돌아섰잖아요. 그게 이제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지분은 SK 스퀘어가 갖고 있고 SK 스퀘어 지분을 또 이제 SK가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로 영업이익이 반토막까지 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이제 반도체 다시 한번 사이클 좀 돌아올 때 그리고 조금 더 경기가 좀 침체해서 조금 이제 돌아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SK 지주사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수급도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쳐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손절이 아니라 오히려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목표가는 매수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25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매물대가 제일 두꺼운데 그때가 제일 방송 많이 탔을 때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 많이 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피하셔야 되는 종목들이고, 증권사에서 좋다라고 레포트를 발행하면은 이제 다 됐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일 두꺼운 매물대 25만 원대를 일단 목표가 잡으시고 지금은 보유하실 때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추세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손절하지 마시고요. 보유하는 쪽으로 이제 목표가는 매수가 정도로 잡아보시면서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2023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영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장전 무료 종목 3일 체험 선물입니다. 자, 이 선물 또 어떤 선물인지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플레이디 같은 종목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여러분들이 장 전에 제가 3일 동안 2종목씩 문자를 드립니다. 그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또 뽑아가지고 드리니까 그 중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또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종목이 2,5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올해 고생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새로운 종목들로 새로 포트를 구성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문자로 이영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자동으로 문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이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3일 동안 이제 3일이라고 해봤자 이제 내년이겠네요. 네. 내년 이제 개장하고 나서 3일 동안 여러분들 장전에 종목 3일 동안 받으시면 되고 문자 어렵다 하시는 분들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문자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내년에 새술은 새보대 잠자 여러분들 종목하고 결혼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갈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버려야 될 종목들인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따가 라이브 방송하는 것도 여러분들께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톡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년까지 들고 와도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이 종목 날리고 새로운 종목들 가져가야 될지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들 오늘 라이브 방송 때 함께 나눌 생각이니까 오셔가지고 올해 한 해 정리하시고 내년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3일 체험권 문자 이 종목으로 드리는 선물에다가 온라인 무료 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심택, 매수가가 38,000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일단 심택 현재가 38,300원으로 아주 약간 수익 중이십니다. PCB주들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또 온디바이스 AI 관련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보유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사실 이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반도체가 원래는 긴 호흡으로 무겁게 나가는 섹터거든요. 근데 네.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디바이스도 그렇고 뭐 HBM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반도체 내부에서 세분해서 반도체 내 테마들이 지금 돌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가는 종목들도 있죠. 뭐 HPSP 같은 종목들이라든지 제주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빠르게 가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을 많이 알고 있는 종목들 뭐 DBI텍이라든지 신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생각보다 속도가 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섹터들이 다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또 내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좋은 반도체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경기가 좋을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반도체는 경기가 좋을 때 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좋아야지 자동차를 사도 살 것이고 예를 들면은 뭐 핸드폰을 바꿔도 바꿀 것이고 컴퓨터를 바꿔도 바꾸고 TV를 살 거 아닙니까? 그때 다 들어가는 것들이 반도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미국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연착륙 정도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지금보다 뜨거우면 뜨거웠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네. 거기다가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미국 경기는 뜨거운 상황 그리고 미국에 지금 전 세계 공장들이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유럽 경기만 좀 올라와 준다고 한다면은 반도체 다시 한번 업황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될 거고 지금 테마성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 지금 다시 한번 전통적인 반도체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볼 때가 됐다. 그래서 항상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라는 네.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전통 반도체 쪽에서 관심을 가져보자는 측면에서 심택 지금도 오히려 사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화면을 보시면은 최근에 좀 횡보를 많이 해주고 있고 좀 실적도 좀 안 나온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횡보를 해주면서 지금 장기 이평선이 지금 많이 끌어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120선 정도에서 지지가 나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슈팅할 수 있는 정도의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택 보유하시면서 추가 상승 여부 확인해보자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도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5951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한솔 아이원스 11,200원의 비중 25%라고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자, 이 종목도 반도체주입니다. 이제 부품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또 12월 들어서 역시나 살짝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매수가를 확인해 보니까 또 거의 뭐 2년 정도 보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분도 보유를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물론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개인적으로 이 종목 지금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환기 종목 먼저 말씀드리죠. 환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굳이 환기 종목을 포트에 오랫동안 가져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거래한 종목은 아닌데 보시면은 중간에 상패 위기까지 몰렸다가 2021년에 상패까지 몰렸다가 다시 한번 보시면 거래 정지돼 있는 보시면 쭉 차트를 늘어놓고 보면은 거래 정지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잡혔다가 풀려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내년 3월이 감사보고서 시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어. 물론 이 종목이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적자를 헤매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굳이 안 올라간 종목, 반도체 종목들이 많다고 한다면 이 종목이 1순위인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11,200원이고 지금 9,780원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조금 이제 걱정 없는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하셔가지고 신년에는 조금 괜찮은 종목들로 포트를 짠다고 생각하는 반면에서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 아이온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종목 교체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는 803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인지컨트롤스, 매수가가 12,000원에 비중이 15%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는 거의 횡보하면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인데 8월 달에 초전도체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이 당시에 또 강세를 보였다가 그 이후로는 현 잠잠한 상황. 하지만 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또 초전도체랑 같이 엮이면서 급등을 했을 때 그때 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제가 자주 드린 말씀 중에 우리 도원 앵커님하고 방송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제일 이제 많이 드렸던 게 네. 세력들이 한번 놀다 먹고 뱉으면은 한 2년 동안 수급이 안 붙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초전도체하고 엮이거나 또 어떤 테마성을 엮일 때 항상 이 사전 준비가 들어갑니다. 다 매집도 해야 되죠. 또 뭐 이제 회사하고도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한번 뉴스가 나온 다음에 튀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큰 손들이 내 물량들 다 던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인 없는 종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 회사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 영업이익 적자였다가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매년 100%에서 2021년에서 2022년까지는 거의 뭐 영업이익이 한 8배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3분기까지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0%가 넘게 올라온 좋은 회사입니다. 회사는 좋은데 종목으로서 좋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손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 2만 주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량 4만 주입니다. 한참 이제 거래량 터질 때는 거래량 하루에 1,300만 주 나오던 종목이 지금 2만 주, 4만 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 종목이 아무리 회사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 언제 가느냐? 자동차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품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완성도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다 가고 나서 수급 빌 때 제일 후발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 어쨌든 12,000원에 사셨기 때문에 아마 손실이 좀 크기 때문에 바로 손절하기 힘드시겠고, 어차피 그럼 좋은 회사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어차피 내년 좋다고 하니까 이거 한번 묵혀보겠다. 한번 저기 이게 된장이 되는지 매주가 되는지 한번 묵혀보겠다 하시는 분들이면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다행인 거는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요. 네. 근데 난 좀 빠르게 돌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기간을 좀 정해놓으시면 좋겠어요. 한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그러니까 상반기 특히 1분기가 당연히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분기까지만 그럼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간을 정해서 보였으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2년, 3년씩 옆으로 눕는 경우들도 왕왕 발생한다는 거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지 컨트롤스 또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면 좋을지 설명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주식 닥터의 다코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올해 마지막 장을 대미를 또 장식하는 우리 이영 전문가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좀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마지막 주를 좀 무거운 걸 가지고 나올까 하다가 네. 내년에는 우리 좀 활발하게 빡세게 수익을 좀 모으자는 측면에서 가벼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헥토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인데 여러분 정말 못 들어본 종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종목이 옛날 민엔지라는 종목입니다. 민엔지는 아마 들어보셨을 그거는 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민엔지라는 종목인데 민엔지라는 종목이 이제 이름을 바꿨고 특히 이제 이 종목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오늘 이제 제1호 STO로 선정된 열매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으로부터 증권 신고서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헥토 파이낸셜하고 K뱅크라는 회사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헥토 파이낸셜이 뭐냐면은 옛날에 셔틀뱅크입니다. 셔틀뱅크가 민엔지가 셔틀뱅크를 인수하면서 셔틀뱅크가 헥토 파이낸셜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알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얘기겠죠. 알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얘기인데 화면 한번 보시면은 헥토 파이낸셜은 이미 뉴스가 나오기 전에 보시면은 거의 저점 대비해가지고 2배 가까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 지분을 갖고 있는 헥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보시면은 꾸준하게 내려왔다가 지금 바닥을 잡고 천천히 돌아 올리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부터 모아가면 괜찮은 종목들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장기 평선도 돌파해가지고 이 추세가 꺾여있던 추세가 이제는 상방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모아가시는 게 어떤가. 특히 STO 시장도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것들 또 마이데이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계좌라든지 토스에 여러분들 계좌들을 모아가지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계좌들을 한꺼번에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저도 역시 토스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앞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다른 것보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마켓 같은 데다가 주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도그앤컨 영어 방송할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코로나 때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면은 생활 양식이 변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지금은 코로나 이전에 예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오히려 나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르는 사이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온라인과 비대면 사회가 크게 커질 것이고 영화 같은 경우도 영화보다 OTT도 익숙해질 것이고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매장이 훨씬 더 익숙해졌기 때문에 누워가지고 다 서비스를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거의 그런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보안이라든지 또 2차 인증이라든지 또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뭐 알리페이나 그 해외 이제 유명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쇼핑몰이나 또 쿠팡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이다라는 측면에서 헥토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헥토 파이낸셜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아직 한참 못 올라갔다라는 네.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가는 종가입니다.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종목이고 여기서부터 올라오면 일단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 구간 1차 목표가를 잡아보도록 하겠는데 이 정도 구간이면은 한 24,000 정도 정고점 인근 잡고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고 여기를 만약에 돌파한다라고 하면 2018년 고점까지 한번 목표가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보시면은 꾸준하게 영업이익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정도 증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것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온라인 시대에 적합하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 근데 오히려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하는 종목들. 아까 자동차 말씀드릴 때 그랬죠. 실적 잘 나왔는데 자동차들 주가는 못 간다. 이 갭이 벌어지고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이게 증시에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처럼 이 종목도 못 반영된 실적들이 후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의 성장세들도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 헥토 이노베이션 가격 전략들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장 마감하고 나서 진행될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휴 잘 보내신 다음에 저희는 2024년에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